어느 날 조선의 왕자가 갑작스럽게 바뀌었다는 소식 혹시 들어보셨나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하고 평화롭게 왕이 교체되었다면 믿으실 수 있으실까요? 하지만 역사의 이면에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잔혹한 진실과 피비린내 나는 음모가 숨겨져 있었답니다. 왕의 목숨을 노린 은밀한 모의가 물밑에서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는 처절한 배신과 숨막히는 긴장감이 가득했죠. 만약 단 한 번의 실패라도 있었다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절체절명의 순간들이었을 겁니다. 과연 어떤 이들이 감히 임금의 자리를 뒤흔들려 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조선의 역사를 뒤바꾼 가장 극적이고도 위험천만한 쿠데타, 바로 중종반정에 숨겨진 전야를 함께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했던 암흑의 시대 속에서 반정의 불꽃이 어떻게 타오르기 시작했고 그 불꽃이 과연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었는지 한 편의 거대한 대하 드라마처럼 펼쳐질 이야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함께 빠져들어 보시죠. 시간은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 조선의 수도 한양은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궁궐 안에는 광기 어린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그 그림자는 백성들의 삶마저 짓누르고 있었죠. 바로 연산군이라는 이름의 폭군이 조선을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궁궐의 깊은 밤, 어둠 속에서 연산군의 눈빛은 광기에 번뜩였고 그의 입에서는 신하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차가운 명령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무오사화와 갑자사화는 그저 몇몇 사건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학자들의 피로 얼룩진 붓이 꺾이고 선비들의 절규가 궁궐 담장을 넘어 메아리 치던 비극의 연속이었죠. 사약을 받는 신하들의 비명소리가 밤하늘을 찢었고 죄 없는 가족들은 끌려가는 길에 통곡하며 절망했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숨죽여야만 했습니다. 작은 실수라도 연산군의 심기를 거스르면 그들의 목숨은 물론 가문 전체가 풍비박산 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궁 밖의 백성들 또한 비참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연산군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사치와 향락에 빠져들었고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흥청망청 연회를 벌였습니다. 아름다운 기생들과 술에 취해 밤새도록 즐기는 그의 모습은 굶주림과 역병에 지쳐 쓰러져가는 백성들의 피폐한 삶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습니다. 민심은 이미 바닥으로 떨어졌고 절망은 백성들의 가슴에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이 암울한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희망을 잃어갔습니다. 과연 이 폭정은 언제쯤 끝이 날까? 이대로 조선은 영원히 고통 속에 머물러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백성들의 가슴을 짓눌렀고 동시에 누군가는 이 폭정을 끝내야 한다는 강렬한 열망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연산군의 무자비한 통치는 역설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갈망하는 불씨를 지피고 있었던 것이죠. 조선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암흑의 시대 속에서 거대한 변화의 기운을 서서히 품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절망의 끝에서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연산군의 폭정 아래 조선은 희망의 빛조차 보이지 않는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죠. 백성들의 삶은 고통으로 가득했고 조정은 공포에 질려 숨죽였습니다. 하지만 그 암흑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작은 불씨들이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야 한다는 강렬한 열망을 품은 이들이었죠. 그들은 폭군의 잔혹한 통치를 좌시할 수 없다는 비장한 결의로 서로를 찾아 나섰습니다. 위험천만한 여정은 실패하면 죽음뿐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죠. 특히 병조판서 박원종은 연산군의 광기 어린 숙청에 깊은 상처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폭정이 나라를 망치고 있음을 누구보다도 절실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조판서 성희안과 유순정 같은 뜻있는 관리들이 합류하며 그들은 은밀히 한자리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잠든 시간, 등불 하나에만 의지한 채 그림자마저 숨죽이는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그들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머리를 맞댔습니다. 서로를 향한 의심과 경계심이 가득했던 처음과는 달리 한숨처럼 터져나오는 백성들의 고통과 피폐해진 나라의 현실을 이야기하며 점차 하나의 뜻으로 뭉쳐갔죠.
그들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을 옹립하여 조선을 바로 세우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감히 폭군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왕위를 제한할 인물을 찾는 것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목숨을 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고심 끝에 그들의 눈은 연산군의 이복 동생이자 온화하고 학식이 깊다고 알려진 진성대군에게 향했습니다. 패주가 될 형 연산군과는 달리 백성들의 지지와 신하들의 존경을 받을 만한 인물이라고 판단했죠. 어느 날 밤 박원종은 용기를 내어 진성대군을 찾아갔습니다. 대군께서는 갑작스러운 제안에 크게 놀라셨을 겁니다. 왕좌에 오르라는 말은 단순히 권력을 잡으라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것은 곧 목숨을 걸고 폭군인 형을 끌어내려야 하는 막중하고 잔혹한 임무를 뜻했습니다. 대군께서는 깊은 고뇌에 잠겨 쉽사리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자신뿐 아니라 일가 친척 모두가 멸족당할 것이 자명했죠. 그러나 폭정으로 신음하는 백성들의 얼굴과 무고하게 죽어간 수많은 충신들의 억울한 죽음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진성대군은 깊은 번민 끝에 나라의 운명을 짊어지기로 결단합니다. 그 순간 반정의 불꽃은 더욱 거세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진성대군의 결단은 반정 세력에 엄청난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모의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다듬고 군사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비밀리에 무기를 점검하고 훈련을 거듭하며 칼날을 갈고 또 갈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반정에 참여하는 무사들의 눈빛에는 비장한 결의와 함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교차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오직 성공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이 거대한 흐름에 동참했고 반정 세력의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그러나 세력이 커질수록 위험 또한 커지는 법입니다. 언제 어디서 연산군의 첩자들이 이들의 움직임을 감지할지, 언제 발각되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지 모르는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숨을 죽이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피로 물들 새벽을 향한 그들의 은밀한 준비는 매일 밤을 새워가며 지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성공을 향한 그들의 열망은 그 어떤 두려움도 압도했죠. 과연 이들은 무사히 연산군의 폭정을 끝내고 조선의 새로운 아침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들의 칼날은 이제 어둠을 가르고 폭정의 시대를 끝내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새롭게 써내려갈 비장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전 회차에서 다져진 비장한 각오들은 더 이상 숨죽인 그림자로 머물 수 없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그들은 폭정의 시대를 끝낼 운명의 새벽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죠. 반정 세력의 선봉무사들은 그림자처럼 발소리조차 내지 않고 궁궐 담장을 넘었습니다. 심장은 요동쳤겠지만 겉으로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겠죠. 이윽고 견고한 궁궐문이 부서지는 굉음이 새벽을 갈랐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창의문이 열리며 쏟아져 들어오는 반정군의 기세는 거침이 없었죠. 잠든 궁궐은 순식간에 혼돈의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연산군 호위 무사들은 저항했지만 대세는 기울었죠. 칼과 창이 부딪히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번뜩이는 칼날 아래 폭정의 상징들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피로 물든 전투가 궁궐 곳곳에서 벌어졌죠. 궁인들의 비명소리 또한 끊이지 않았습니다. 반정군은 마침내 연산군이 머물던 침전으로 향했습니다. 광기 어린 폭군이었던 그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두의 시선은 그곳에 집중되었을 겁니다.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연산군은 눈앞의 현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허망한 표정을 지었죠. 폐위시키러 온 반정군 앞에서 절대적 권력이 무너지는 것을 목도해야 했습니다. 그의 절규는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폭정으로 얼룩졌던 그의 시대는 막을 내렸죠.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진 연산군은 결국 강화도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한때 조선을 공포에 떨게 했던 절대 권력자의 비참한 말로는 깊은 인상을 남겼을 겁니다.
반정군의 시선은 이제 진성대군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폐위된 연산군을 대신해 새로운 왕으로 진성대군을 추대하고자 그의 사저로 발걸음을 재촉했죠. 반정의 불꽃은 새로운 희망을 찾아 나선 겁니다. 갑작스러운 반정 소식과 왕위 추대 제안에 진성대군은 깊은 충격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죠. 감히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없다며 그는 극구 사양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 변화가 가져올 부담과 위험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겁니다. 왕의 자리는 영광만큼이나 무거운 책임과 피할 수 없는 피바람을 의미했으니까요. 그는 과연 이 짐을 짊어질 수 있을지 밤새 번민하며 깊은 고뇌에 빠져 잠 못 이루었죠. 그의 망설임은 지극히 인간적인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반정 공신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연산군 폭정에서 벗어나 새로운 조선을 위해 진성대 군이야말로 적임자임을 간곡히 설득했죠. 백성들의 고통을 끝내고 혼란을 수습할 유일한 길임을 강조하며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결국 진성대군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음을 깨달았죠. 백성들의 염원과 공신들의 굳건한 의지 앞에서 그는 마침내 무거운 마음으로 왕위 추대를 받아들였죠. 자신을 던지는 용기 있는 결단이었습니다. 새벽 여명이 동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했을 때 조선의 새로운 운명이 결정되었죠. 폭군의 시대는 저물고 희망을 품은 중종이 탄생했습니다. 중종반정은 그렇게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며 조선의 역사를 뒤흔들었지만 그 성공 뒤에는 이미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이 움트고 있었죠. 역사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왕 중종은 백성들의 염원과 공신들의 굳건한 의지 속에서 왕위에 올랐지만 그의 자리는 결코 편안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는 연산군의 폭정에 맞서 자신을 추대한 세력, 즉 반정 공신들에게 깊은 정치적 빚을 지고 있었죠. 그들의 그림자는 새로운 조정의 모든 행보에 드리워져 있었고 중종은 그들의 영향력 아래에서 고뇌해야만 하는 숙명을 안고 왕좌에 앉게 된 것이죠. 마치 거대한 실타래에 묶인 듯 새로운 왕의 발걸음은 결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반정 직후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바로 공신들을 포상하는 논공행상이었죠. 나라를 구했다는 명분 아래 반정에 참여했던 수많은 인물들이 공신으로 책봉되었습니다. 자그마치 100명이 넘는 인물들이 공신의 반열에 올랐고 그들에게는 자기와 토지, 노비 등 막대한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크나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반정 초기에는 소수의 핵심 인물들만이 뜻을 함께했지만 성공 후에는 너도 나도 공을 주장하며 공신 명단에 이름을 올리려 했던 것이죠. 심지어 반정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인물들까지도 정신적으로 동조했다는 이유로 공신에 포함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누가 진정한 공로자인지 그 공의 크기는 얼마나 되는지 제대로 따져보지도 못한 채 그저 세력 확장의 논리에 따라 무분별하게 공신이 남발된 셈이죠. 이러한 불공정한 논공행상으로 인해 조정 안팎에서는 불만과 시기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공을 세우지 못한 자들의 좌절감, 그리고 부당하게 특권을 누리는 자들에 대한 분노가 조용히 쌓여갔습니다. 이처럼 반정 공신들은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었지만 동시에 그들 스스로가 새로운 권력의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세력은 너무나 막강해서 중종의 개혁 의지조차 쉽게 꺾어버릴 정도였죠. 왕은 공신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사적인 이익과 야심은 점차 공적인 영역을 침범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연산군 시대의 폭정이 사라진 자리에 또 다른 형태의 권력 남용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은 아닐까요?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중종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깊은 번민에 빠졌습니다. 진정한 개혁을 꿈꾸었지만
자신을 왕위에 앉힌 이들의 막강한 권력을 함부로 제어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는 밤잠을 설치며 어떻게 해야 이 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고뇌했을 겁니다. 그러나 공신들의 기득권은 너무나 견고했고 그들의 행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만 갔습니다. 백성들은 연산군의 폭정에서 벗어났다고 안도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권력의 압박 속에서 또 다른 고통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 시기에 훗날 조선을 뒤흔들게 될 비극의 씨앗들이 하나둘씩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공신들의 부당한 특권과 권력 남용에 맞서 새로운 이상을 꿈꾸는 젊은 개혁 세력의 등장은 어쩌면 필연적인 수순이었을 겁니다. 또한 권력의 단맛에 취해 자신의 세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야심가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기 시작했죠. 밝아진 궁궐의 풍경 속에는 이처럼 어둡고 위험한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으니 중종반정의 성공은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자 동시에 또 다른 비극의 서막을 알리는 불씨가 되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안도감은 채 가시기도 전에 새로운 권력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이라는 거대한 어둠은 겉였지만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또 다른 종류의 불안과 갈등이었으니까요. 새로운 왕, 중종은 자신을 보위에 앉힌 공신들의 막강한 영향력 속에서 깊은 고뇌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정한 개혁을 꿈꾸었지만 그를 지지하는 세력의 요구와 압력을 외면하기란 쉽지 않았겠죠. 궁궐의 새벽은 밝아왔지만 그 안에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반정의 대의를 함께했던 이들 사이에서도 각자의 이득과 야망이 충돌하며 권력의 판도는 시시각각 변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특히 공신들에게 주어지는 논공행상 과정은 이러한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공을 세운 이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불만을 품거나 더 큰 욕심을 드러내는 이들이 생겨나기 마련이죠. 누구는 더 큰 땅과 노비를, 누구는 더 높은 관직을 원하며 서로를 견제하고 시기하는 모습은 인간 본연의 욕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정의 성공은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었지만 동시에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을 곳곳에 심어두었던 셈입니다. 훗날 조선을 피로 물들일 사화의 전조가 바로 이 시기에 싹트기 시작했던 것이죠. 기말로와 같은 야심가들이 서서히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조광조와 같은 젊은 개혁가들이 이상을 꿈꾸며 등장하는 것은 어쩌면 필연적인 수순이었을 겁니다. 이처럼 중종반정은 단순히 왕이 바뀌고 정권이 교체된 사건을 넘어 조선의 운명을 한순간에 뒤바꾼 압도적인 격변의 순간이었습니다. 폭군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는 그 지점은 극도의 긴장감과 함께 해방감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권력의 속성과 인간의 욕망이라는 무거운 질문을 던지는 지점이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은 새로운 희망에 안도했지만 그 안도감 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을 겁니다. 과연 이 새로운 시대는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을 테니까요. 오늘 우리가 중종반정의 이야기를 돌아보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되짚는 것을 넘어섭니다. 폭정 아래에서 인간이 어떻게 저항하고 권력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하며 그 과정에서 또 어떤 새로운 갈등과 비극의 씨앗이 뿌려지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울과 같기 때문이죠. 정의를 외쳤던 이들의 결단 뒤에 숨겨진 인간 본연의 욕망과 한계를 통해 역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묵직한 질문을 되새기게 합니다. 폭정을 물리친 영웅들이 새로운 권력을 잡았지만 그들 또한 권력의 늪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음은 참으로 씁쓸한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까 싶습니다. 궁궐의 새벽은 다시 밝아왔지만 그 안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오히려 더 깊어진 듯한 여운을 남기죠. 중종반정의 성공은 새로운 시대를 열었지만 동시에 또 다른 비극의 서막을 알리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과연 반정 공신들의 권력 남용과 이에 맞선 개혁 세력의 등장은 조선을 어떤 운명으로 이끌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종반정 이후 피바람이 불었던 또 다른 사화의 비극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볼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